안녕하십니까, 장관입니다. 자, 지난주는 주간 증시를 하루 쉬었었습니다. 오늘 4월 13일, 다음 주부터 4월 3주차 4월장이 열리는데요. 이번엔 제목이 조금 심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헤드라인 제목을 적을 때 상당히 좀 쉽게 적어드리는데, 다음 주는 지표가 좀 중요하고, 미국, 중국, 일단 중국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미국이 중요했는데, 이번 좀 중국의 이제 GDP나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전, 삼성전자는 지난주 이제 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골드만삭스라든지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갑자기 과매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매수. 오늘 그래 방송의 컨셉 자체가 이제는 약간 숨이 헐떡거린다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숨이 헐떡거린다는 거는 장이 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음 주 정도는 숨고르기를 전망하는, 미리 말씀드리면 숨고르기를 전망하는 주간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배경화면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세계 GDP 순입니다.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죠. 뭐 기분 나쁩니다만 일본이 3위고, 또 유럽에서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독일이 4위, 영국, 프랑스, 뭐 다 알죠. 유럽에서 잘 사는 세 개 나라,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은 대략 한 8, 9, 10위 정도 합니다. 9, 10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18년도 자료라서 아마 이제 9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간 일정을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젠 좀 숨이 찹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죠. 자, 다음 주 이제 호재를 보는 거는 21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수급이 조금 완화됐다. 자, 미국도 한번 보고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 선이 21선면입니다. 21선이 보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약간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그럼 이제 수급 저항이 조금 작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보면 네, 약간 이제 돌아서는 21선이 조금 음의 기울기에서 플랫해진, 플랫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죠. 코스닥은 더 좋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에 이미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섰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1선이 양의 기울기로 쳤다, 이 말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멈칫한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언론 자료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좀 알고 있을 건데, 조금 걸리는 부분은 주말에 중국에서 또 일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있고, 호재는 뭐 지난주에 주 후반 재료인데요. 목요일장, 금요일장 재료죠. 연준이 또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채 매입 같은 간접 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연준이 파월 의장이죠. 직접 주식 매수하는 것 빼고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구제금융에 합의한 부분. 되게 호재성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 장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이동 제한이 해제되는 부분. 오스트리아 쪽은 조금 움직였고요. 미국도 트럼프가 좀 크게 큰 소리를 치는데 5월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목소리는 당연히 큰데 그래도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되는 부분. 이게 이제 호재죠. 우리 금요일날 한국 증시에서 갑자기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인 엔터주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가 SM인데 많이 오른 거는 한한령 기대감 이런 건데, 기대감이라는 건 결정적으로 뭐 화장품도 좀 마찬가지였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거. 기대감이라는 건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재개가 되는 그런 그림에 베팅을 했다. 그렇게 보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적이라는 거. 이제 1210원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죠? 1210원대까지 들어왔죠. 지금 딱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서 조금 하방 경직이 나오겠죠. 뭐 툭툭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래하고 좋을 건 없어요. 우리나라 수질 국가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좀 강조 몇 번을 통해서 주간 증시에 강조드렸던 이 1300원대는 오버슈팅이었다. 근데 원화가 강한 걸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와서 강한 것도 있고요. 뭐 다른 나라 보면 유로화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쵸? 유로화도 강합니다. 유럽 쪽도.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보면 강세로 좀 내려오고 있죠. 7.03 위안. 그리고 이제 유로화도 유로화 봤죠. 예, 엔달러도 엔달러는 뭐 일본 재수 없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자, 원화 강한 부분 하지. 그리고 또 하나가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대략적으로 코스피가 185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저는 1870이라고 그어놨는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막대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 단위까지 왔죠. 눈으로 봐도 하락폭의 절반이 올라온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이제 로고로 봐야 되는데 여하튼 1850에서 1900 사이는 대략 50% 반등한 구간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반등했어요. 코스닥 한 7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무지하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 50% 회복했다는 거는 호악재가 공존을 하는데 호재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악재도 적어놨잖아요. 예, 그죠. 이 말은 그만큼 상승 에너지가 강했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좀 쉴 수 있다. 이걸 같이 항상 주시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호재와 악재가 딱 나눠지기보다는 항상 좀 공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악재가 뭘까를 봤더니 여전히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는 엄청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1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다 넘었었어요. 네, 가장 잘 산다고 하는 GDP 1위라는 미국이 말이죠. 뭐 의료비가 비싸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망자 수 1위는 불명예스럽고 이거는 사실 트럼프는 지금 큰소리 칩니다만은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죠? 앞으로 여기서 그리고 국제 유가가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 있습니다. 감산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시 국제 유가가 10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국제 유가는 빠졌었죠. 예. 또 주말에도 제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긴급회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점은 불확실성 해소, 좋은 점은 불확실성 해소. 그래도 1000만 배럴이지만은 좀 감산에 하는 한 부분. 나쁜 점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완전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다시 국제 유가는 계속 가두리에 들어갈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트럼프가 귀신같이 $20만 딱 깨면 무슨 말을 합니다. 그 혹시 아세요? 처음으로 $20 딱 깨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국의 전력 비축률을 늘릴 거야 하니까 유가 반등했습니다. 두 번째 딱 깨니까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가 1000에서 1500마를 감산할 거야 했으니까 실제로 감산했어요. 그럼 또 $20 만약에 깨면 또 트럼프는 한마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20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하에서는 트럼프의 액션이 나온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주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가격대가 배럴당 $20입니다. 근데 상단은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유가가 하방 경직은 나오는데 상단은 제약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가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장기 투자가 어쩌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차라리 주식해요. 예? 주식하시라고. 자, 그거 좋고. 좀 나쁜 점은 실적 시전인데 물론 이제 미국은 이 전망치가 다 전망치보단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실적들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 자체가 그리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1분기는 대략 10% 정도 감소를 전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되고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미국이 사실 지금 50개 주 전체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잖아요. 그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니까 유럽, 미국에 또 수출 국가가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나쁘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에서 가장 권리적 부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1분기 숫자에 대해서 주가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실적 시즌이 발표되는데 아마 예전의 실적 시즌보다는 조금 방향성 잡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의 50% 회복한 부분은 충분히 좀 부담이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재미난 걸 봐드릴 건데 제가 지난 3주 전에 코스피가 제가 바닥을 딱 놀아보는 영상을 찍어드릴 때 ADR이 꺾였습니다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3월 24일부터 대략 3주간 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재미난 현상이 생겼어요. 자, 미국 지수를 한번 보죠. 자, 다우지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우지수는 꾸역꾸역 올라왔어요. 네, 다우지수도 요 마디가 50% 구간입니다. 거의 다 온 거죠. 나스닥은 제가 다 꺼놨어요. 8100선이 50% 구간 다 왔죠. 일단은 S&P는 네, 2800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네, 1560선. 그러니까 미국 지수도 다 50%는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황증 공존하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다우가 일주일 동안 올랐어요. 어쨌든 간에. 그죠? 다우 지수. 그 다음에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 올랐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다음 주를 약간 이제 그동안은 되게 긍정론자인데 이제는 조금 워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워 하려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50% 오른 것도 좀 중요한데 그보다는 사실은 이 두 가지예요. 과매수 영역에 들어간 시그널이 좀 보입니다. 그 두 번째 시그널부터 볼게요. 우리가 빅스 지수라는 게 공포 지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S&P 500의 빅스 지수인데요. 43.12가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근데 빅스 지수라는 거는 이 주가 지수와 좀 반대로 움직여요.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막 급락할 때는 빅스 지수가 폭등을 합니다. 공포가. 근데 이제 반대로 해석했을 때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 빅스 지수는 떨어져야 되죠.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인데요. 제가 주간으로 잡았으니까 4월 3일부터 안 떨어져요. 더 계속 멈춰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니 미국 증시가 월화수목 올랐단 말이야. 월화수. 그러니까 미국은 4거래일 있으니까 월화수목 올랐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팍 오르니까 빅스 지수가 오케이? 팍 떨어졌어. 여기서 팍 떨어졌어. 근데 숫자가 그럼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월요일에 팍 급등을 하니까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도 얼마가 올랐냐면은 뭐 대략 7% 제자리 또 한 10% 올랐단 말이에요. S&P도 한 10% 올랐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한 10% 올랐어. 반도체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자식은 안 떨어져.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아까 미국이 10% 올랐으면은 얘가 최소한 40선 초반까지 내려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걸리는 부분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옛날과 반대야. 시장이 지금 지수는 올랐는데 공포지수가 다시 하방 지지를 보인다는 거야. 하방 지지를. 오케이? 이게 이제 거슬리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증명되고. 자, 두 번째 악재로 보는 지금 딴 거보다 제가 호재 악재 중에서 가장 호재로 본 두 개는 한 이런 것들이에요. 21선 기울기 전환, 확진자 수 멈칫, 그 다음에 50% 되돌리. 이런 건 다 지나갔어 이제. 뭐 돈 연준도 풀고 EU 구제금융하고 뭐 환율 강세 다 지나간 거야. 호재로 보는 건 잘해야 21선 기울기 전환, 하락폭의 50% 회복, 확진자 수 멈칫이야. 근데 이번 주는 악재가 조금 더 많아. 실제적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두 개가 가장 걸려요. 빅스 지수가 안 내려가. 이런 씨. 아 죄송합니다. 빅스 지수가 안 내려가. 이 내려갈 때 그런데 두 번째가 많이 올라버렸어. 지수가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한데 이게 ADR입니다. 코스피입니다. 150% 나왔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수는 여기 있는데 순환이 너무 동구야. 파란색이 코스피고 ADR이 150%에 등락 비율.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가지 보조 지표를 보신다면 투자 심리선 이런 걸 말해요. 코스닥도 150이야. 근데 코스닥은 지수가 그래도 많이라도 따라왔어요. 두 개 눈으로 간격을 보면 한 3칸 정도 차이가 나죠. 코스피는 무슨 칸이죠? 5칸 차이 나요. 코스피는 그건 왜 지수하고 ADR하고 이렇게 간격이 큽니까? 예, 삼성전자가 안 갔으니까.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골고루 갔으니까. 시젠도 갔었고 셀트린 헬스케어도 갔었고. 그럼 15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합니까? ADR이라는 거는 보통 80 이하를 과매도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 3월 중하순처럼 이렇게 80% 밑에 있을 때는 극심한 과매도야. 50, 40까지 갔던 거. 근데 이렇게 100이 딱 넘었으면 지난주처럼 100이 넘어오고 130, 150까지 가면 이거는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이야. 바로 떨어지진 않는데 조금 힘이 빠지는 수가 이런 식으로 힘이 빠져요. 지수가 더더더더더. 그러니까 150이라는 숫자는 잘 안 나와. 지난해 9월달 장이 엄청 좋았는데 빨간 선이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니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다음 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지금 빠른 시간 엑셀로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팩트만 기억을 해요. 너무 세게 올라왔어요. 그게 여기저기서 과열의 신호가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빅스 지수가 안 꺾여. 첫 번째. 두 번째가 ADR 지수가 역대 제가 기록한 데이터에 의하면 최대치예요. 이게 걸려. 네. 오케이? 자, 보시고. 자, 봅시다. 이제 주말 일정 기준으로. 뭐, 그러니까 금요일은 미국이 뭐, 부활절 휴장이었죠. 미국, 영국 다 휴장이었으니까. 휴장한 상태에서 우리는 월요일장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죠? 금요일, 월요일장이 아무리 저는 땡겨놔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사실은 약간은 월요일장, 금요일장 오후에 일정 부분 저는 다음 주 만약에 코스피가 조정을 보인다면 1750선 밑에까지는 봅니다. 예, 1750선 밑에까지는 보고 있고 코스닥은 585선 밑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주간 전망에서는 코스피 뭐라고 잘 기억하세요. 코스피는 1750 이하까지도 봅니다. 아, 떨어지는 경우 이제 오르는 거는 또 다음 문제고 오르는 건 끝이 없으니까 오르는 거는 지금 상단 목표치가 정할 수가 없어요. 상단 목표치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오케이? 검정색.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딱 닫고 올렸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만약에 이 1810선이나 20을 건드리게 되면은 1800건 훅 깨집니다. 그래서 한 1750선 전후까지는 열어놓고 있어요. 저는. 자, 코스닥 상단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월봉에서 봐봤자 잘해야 뭐 630이에요. 잘해야. 그죠? 월봉에서 보면 주봉에서 봐도 잘해야 630이에요. 다 걸리잖아. 일봉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코스닥은 여기서 빠지게 되면 대략 550선까지는 열려놔요. 여러분들이 하락 조정치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5일선을 계속 타고 가면 괜찮은데 코스닥은 대략 이제 두 개 다 양시장 모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갔어요. 그걸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고 근데 일요일날 있었던 게 이제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같이 좀 받아들일 건데 미국이 시장을 한 부분하고 오펙 긴급회의에서 특별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멕시코가 좀 딴지 놓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마 국제유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다시 거의 시간의 가격에서 크게 안 벗어날 겁니다. 이게 1000만 배를 감산했는데 차트를 이따구로 만들어 놨어요. 물론 유가가 지금 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제가 유가 안 적어놨을걸? 그죠? 여기 유가 변동성 정도만 적어놨잖아요. 근데 뭐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등락이 그 정도는 아니야. 대신 유가가 내려가지고 좋을 건 없어요. 정식 기준으로. 무슨 말 알겠죠? 올라서 우리 장이 환호하고 그런 것도 없지만은 또 내려가지고 우리한테 호재가 될 건 없어. 근데 지금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급락 가능성이 아니라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적어놓은 거죠. 자, 주말에 개별주 하나인데 코롱생명과학의 코롱티슈진이 인보사가 퇴행성 간질염 치료제죠. FDA에서 임상 승인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코롱티슈진을 갖고 계신 분들은 티슈진은 뭐 그래 정지니까 어쩔 수 없고 코롱생명은 아마 월요일날 좀 반응이 좀 잘 하겠죠. 반응해도 아마 답은 물려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조금 그래도 호재는 호재구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제가 가타부타 의견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치료제에서 가장 대장이 미국의 길러드 사이언스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장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길러드 사이언스 만드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이름이 램다시비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명이 남짓한 환자한테 투여를 해봤더니 한 70% 정도는 정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말에. 다만 한 23% 정도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뭐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개선이 된 거니까 뭐 이게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완벽하게 뭐 0%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7명 정도가 정상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거 자체는 길러드 사이언스 포함해서 램데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쪽에서는 호재성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도 호재성 재료예요. 항상 호악재는 존재를 합니다. 그거 보시고. 자, 이제 월요일 장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램데시벨이 호가라든지 티슈지는 개별주고 오펙 추가 회의 나가리 된 부분 뭐 이런 거 다 품고 출발할 겁니다. 저는 약간의 약세를 좀 염려하고 있어요. 그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국은 3월 자동차 판매 동향이 발표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와 좀 상관이 있죠. 근데 현대차도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10만원대 전후에서는 그렇게 욕심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챙기셔도 되는 가격대에 있어요. 현대차 한번 좀 챙겨놨다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무리하지 마요. 지금 장 너무 무리할 때는 아니에요. 사람이 올라가면 또 욕심이 끝이 없다고 마냥 갈 것 같지. 안 그래? 또 이런 구간이 나와. 이런 구간이. 또 이런 구간 나온다고. 자, 화요일날 가게 되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이 이제 14일인데 중국의 3월 수출입 동향이 12시, 우리나라 시간 12시 발표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수출하고 수입이 발표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수입이 중요하죠. 왜? 중국이 수입한 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수출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의 2월 지표가 전부 다 중국 통계 이후 다 최악이었어요. 수출이 17% 감소했고요. YOY는 연율을 말합니다. 연 비교. 작년 동기 대비를 YOY라는 표현을 써요. year of year. 예, 발음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망은 한 14% 정도로, 예, 전망치가 플러스는 아니지만은 플러스가 되지는 없죠. 예, 이전보다는 좋아지죠. 그러니까 2월달은 무조건 중국은 역사적 저점의 지표가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발표된 건 그러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에서는 지난주는 수입은 마이너스 4%에서 9.5% 감소를 전망합니다. 이거보다 더 감소폭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근데 전망보다 더 나쁘면 역시나 중국은 뭔가를 많이 감추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한 봉쇄를 해제했다고 했지만은 무지하게 감추고 있는 거죠. 이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안의 화상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화상으로 하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다다음 날이 선거인데 어디 가겠어요? 본인 선거는 아니구나. 원래는 베트남에서 하려고 하던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화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실적 시험 들어갑니다. 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여기 백신 만들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 뭐 크게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시작한다 보면 되고, 한국은 수요일날 총선입니다. 여러분들 투표는 꼭 하십시오. 저는 어제 주말에 사전투표를 하려고 갔는데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돌아섰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줄서기입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줄 서서 먹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10분은 용납하는데 30분 이상 줄 서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15일날 이제 우리나라는 쉽니다만은 그날 밤에 미국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보다 이제 한 단계 늦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중국은 이제 이런 보면 소매 판매가 소비와 관련이 있는데 마이너스 5% 감소해서 6.4% 감소합니다. 더 나쁘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전망은 중국은 2월달에 겪었던 거고 미국은 이제 겪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차이가 있어요. MOM이라는 거는 아까 YOY 달리 전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라든지 광고음 생산 이런 것들은 다 NOM으로 발표를 하고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예, 수출입은 보통 YOY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몰라도 돼. 예, 이런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에 70%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있어 보이려고 적어둔 거예요. 근데 지표가 다 나쁩니다. 뭐 광고금 생산은 한 6% 증가해서 마이너스 4% 전망을 하고, 뉴욕 제조업 지수는 지금 뉴욕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망자가 나온 데가 뉴욕입니다.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입니다. 더 나쁠 거라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16일 날 새벽이 될 건데 미국이 4월달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의 1년에 8번 하는 FOMC 회의가 열리기 정확하게 2주 전에 개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미국의 4월달 FOMC 회의는 언제 합니까? 예, 4월 28, 29일 합니다. 그럼 베이지북에서는 파월 의장 포함해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미국 경기가 지금 어떤데? 그래서 앞으로 어떨 건데?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펼 건데? 이거 힌트를 얻는 겁니다. 좋은 소리 안 나올 거고, 여기는 잘 모르겠다 그럴 거고, 여기는 계속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IAEA 원유 시장 보고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G20 중앙 재무장관 회담이 다시 열립니다. 유럽 이야기예요. 예, 약간의 유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재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 여기서 다 했으니까. 팍 밀어주기로 했잖아. 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수요일날 개김되면 좀 들어볼만 하죠. 일주일 동안 그림이 쫙 그려지죠. 자꾸 듣다 보면, 야, 재밌네 하실 겁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경제지표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 이 주간 영상은 제가 매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한 달만, 한 5개만 듣다 보면, 이런 지표는 매달 발표되기 때문에 한 달만 열심히 듣다 보면 도통하십니다. 저보다 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요새 조금 소홀하시던데 하단에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친구분들하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자, 그래 보시고, 투표는 피하는 게 아니니까 꼭 투표를 하십시오. 어렵다 하더라도, 예, 신중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생각이 많습니다. 아씨, 뭐, 저도, 제가 나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딱 투표 용지를 집에다가 펼쳐놨는데, 왜 이렇게 당 이름이 헷갈려? 환장하겠네. 아이씨, 참 희한하네. 자, 목요일이 되게 되면, 뭐, 주택 착공 건수나 건축 허가 건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별 5개 중에 1개도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 산업 생산이, 유로존 지표들은 2달이나 늦게 발표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놨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도 이제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삼성보다 좀 재수가 없는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예, TSMC가 실적 발표합니다. 자, 금요일이 또 중요하죠.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 경제 지표는, 수요일 날 미국 경제 지표, 그죠? 월요일 날 중국 경제 지표. 근데 순수로 따지자면, 저는 중국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렇죠? 미국은 어차피 나쁘게 나와도 인정할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중국은 이제 보면, 자, 잘 보시면, 2월 달에, 중국은 이미 2월 달에 개박살이 났었어요. 광공업 생산이 13.5% 사상 최악, 소매 판매 마이너스 25% 사상 최악, 고용자산 투자 마이너스 24.5% 사상 최악, 중국 통계 집계 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3월 달은 무조건 좋게 나와야 돼. 광공업 생산 13.5에서 9.9, 감소폭 축소. 소판 20.5에서 8.8, 감소폭 축소. 고용자산 투자 축소. 오케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2월 지표보다만 잘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1분기 성장률 발표할 건데, 중국이 6% 성장을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마이너스 6%까지 보고 있는데, 제 느낌상 요거보다는 덜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애들은 전부 다 중국 놈들은, 죄송합니다. 중국은 연율로 발표를 합니다. 연율로. 아까, 몰라도 되는데, 저건 나생 설명. 아까 미국은 아까 소판이 YOMOM이었잖아요. 뭐 지들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말이 좀 촐랑됐었는데. 그래서 다음 한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시 보시면서, 아, 장이 5월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강세 유지를 하시는데, 만약에 5월선 이탈하게 되면은 상승폭의 3에서 5%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오케이? 생각하시고, 지금 ADR이 이렇게 많이 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순환이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 돌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바라볼 게 아니라, 자, 현대차까지도 돌았어요. 그죠? 그럼 자동차도 약간의 착명을 나올 거고, 코스피 기준으로 쭉 말씀드리면, 증권주 같은 애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다 말다 했단 말이에요. 별로 재미없죠. 정유주도 이제는 보면 뭐, 유가도 좀 그렇고, 그죠? 철강주도 이제 지난주에 순환이 크게 돌았어. 그죠? 돌았죠? 뭐 항공주야 뭐 지금 이 또 많이 돌았어.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죠? 건설주도 마찬가지야.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 그죠?
이제는 살살 그래도 중국 지표가 좋아지면 다음 주 여러분들이 신세계라든지 중국 관련주들 조금씩 다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국 관련주. 뭐 면세점도 있을 거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롯데 같은 여행주도 좀 있을 거고. 예? 약간 이제 중국 관련주들 조금 봐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그래도 이번 주 다음 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중국 경제 지표가 2월 달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지수에서 봤을 때 미국은 50% 오른 것도 있고 중국 50% 오르지 않았고 미국은 빅스 지수가 지금 안 가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다는 말은 소비에 대한 매력이 커지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고급적으로 방송하나요? 원화 강세는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섞으니까 당연히 소비주 쪽으로 매기세가 몰린다는 겁니다. 그럼 소비주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을 거고, 뭐 이 키다리가 왜 나와요? 뭐 제이 콘텐트리도 있을 거고, 그죠? 제이 콘텐트리는 엔터 미디어도 있을 거고, 또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손오공 같은 종목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있고, 뭐 대우 미디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오로라도 마찬가지, 뭐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대충 감은 잡히십니까? 뭐 카지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 게임주들도 마찬가지. 게임주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잡힐 수 있죠. 제가 지금 주간 영상이라 좀 길게 안 해드리는데 전체적인 제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치는 거에 어떤 컨셉은 잡았으리라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리 보시고 다음 주 주간 증시는 지표 미국 지표는 여전히 최악이 나오길 것이다. 하지만 중국 지표는 다시 무조건 개선된다. 그 다음 실적 현재 실적에 대한 해석 자체는 상당히 좀 복잡하다. 하지만 그렇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오늘 주간 증시에서 제가 오랜만에 조금은 제가 원래 상당히 긍정론자인데 오랜만에 시장이 약간은 과매수 영역이 들어갔네. 그래서 이번 주간 영상의 타이틀이 이젠 좀 숨이 찹니다입니다. 숨이 차니까 좀 앉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조금 우리가 호흡도 좀 고르고 하죠. 너무 달렸어. 너무 달렸다고. 호흡도 고르고 또 이제 고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상승에 혹시나 동참을 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일정 부분 현금 실현도 좀 하면서 좀 기다려보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언제 타이밍만 보시던 분들은 또 조정 주면 나중에 또 그 없이 사요. 그 조정은 제가 드리는 메시지들 잘 확인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또 눌림이 완성되는 자리에서는 다시 치고 가고 그리 하자고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승투하시기 바랍니다. 하창봉이었습니다. 좋아요.